바로 이어서 우리 관악구 이기중 당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악구 당원 이기중입니다.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무래도 3인주의, 3인당이 지금 당내에서 가장 큰 쟁점이기 때문에 3인주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3인주의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3인주의 하면은 흔히 유럽 복지국가를 떠올립니다. 스웨덴도 있고 서유럽의 프랑스, 독일 등등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 진보 진영 흔히 운동권 내에서는 3인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치가 우선한다 이런 책도 있는데, 정치가 운동보다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그게 3인주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3인주의에 반대하는 또 운동진영에서는 합법주의, 계량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기존의 한국 3인주의라는 이름을 걸고 이 활동해왔던 단체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거 민주노동당 초기에 이제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라든가 이것이 나중에 3인주의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바뀌기도 했고, 또 제가 있었던 진보신당에서도 3인주의 당원 모임이 있었고요. 이 모임은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라는 이름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민주당의 박용진 대변인 이쪽으로 갔고요.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 3인주의가 워낙 합법주의, 계량주의하고 욕을 많이 먹고 터부시되다 보니까 이 3인주의를 내건 사람들이 또 이분들은 과도하게 막대 구부리기로 너무 좀 편향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지금까지 형태를 보면은 사회주의에 대해서 사회주의 대 3인주의라는 어떤 이념 논쟁으로 접근을 해왔고, 그리고 3인주의라는 거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북유럽 또는 서유럽에 존재하는 국가들이다. 그리고 의회, 정치가 중요하고 운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고, 특히 이제 또 이 대표적인 인물들 몇몇 분들이 이제 민주당에 가면서 역시 3인주의는 저렇게 타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주장들도 3인주의 하나라고 보긴 하지만 그것만이 3인주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3인주의가 처음으로 제기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수정주의라는 이름으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베른슈타인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최종 목표라는 거는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고 운동이 모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 이 사람이 그 수정주의를 내걸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찬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미 다 해왔는데 좀 어중간한 마음과 의식으로 해왔던 거를 이 온전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우리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부터 해서 지금까지 진보정당 운동이란 게 사실은 모두 3인주의 운동이었는데 그 이름을 붙이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어정쩡한 마음으로 마음속에는 혁명의 꿈을 품지만 실제로는 선거 공간에서는 3인주의 정책 정도밖에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현실의 실천에서 그런 것밖에 안 되는 실천을 하면서 계속 어중간한 마음으로 해왔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인주의 논쟁이 제기되는 맥락은 사실은 굉장히 늦은 거죠. 유럽에서 1900년대 초반에 3인주의, 수정주의 논쟁이 제기됐을 때와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당시 수정주의는 어떤 모델을 정해놓고 그거대로 가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3인주의라는 게 스웨덴이라는 게 최종 목표니까 거기까지 가자라는 게 3인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인주의는 사회주의를 민주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를 극복하자라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수정주의가 사회주의와 달랐던 거 뭐냐?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든가 무장혁명이라든가,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거는 자체적 모순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정치적으로 능동적으로 운동을 하자는 거죠. 끊임없이. 저는 그렇게 3인주의를 이해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이해하는 3인주의만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주의의 이상과 가치부터 해서 진보적 자유주의까지 저는 3인주의의 이름으로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정도가 제가 이해하는 3인주의고요.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현실 3인주의의 한계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우경화되고 신자유주의에 타협을 했다든가,
또는 뭐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전쟁에 뛰어들었던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삼인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계급적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 우리나라 노동계급의 힘이 이렇게 약한데 이 계급적 타협이 가능하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요. 저는 삼인주의라는 게 처음부터 타협을 목표로 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의라는 게 뭐 목표는 여기인데 여기까지 가다가 이쯤에서 타협하자라고 목표를 세우고 하는 운동은 없잖아요. 이건 현실에 존재하는 이 뭐 복지국가들, 삼인주의 국가들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저는 삼인주의의 현 상태라고 보고 그것이 어떤 궁극적인 목표라든가 그것이 삼인주의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전쟁이라든가 뭐 신자유주의 타협 뭐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현실 삼인주의의 한계이지 삼인주의 자체가 그런 속성을 가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행들이 저질러져 왔으며 또 미국이 저지른 침략전쟁들 모두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저질러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사회주의나 민주주의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진보 진영에 있는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현실 사회주의, 뭐 예전에 있었던 소련이나 지금의 중국이나 북한처럼 되자고 지금 사회주의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삼인주의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주의와 의회 정치를 인정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통해서 나가자. 그리고 운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정치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게 삼인주의의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당 밖에 있는 진보 세력들 또는 뭐 당내에서도 삼인주의에 대해서 나는 동의 못하겠다 이런 분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어차피 현 상황에서 지금 제2창당 과정에서 우리가 진보진영 전체를 포괄하겠다, 우리가 진보진영의 뭐 대표가 되겠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3인당의 이름을 가지고 당 밖에 있는 뭐 다른 생각을 가진 진보진영과 함께 공동의 행보를 하고 신뢰가 쌓이고 뭐 그러다 보면은 다시 예전처럼 또 진보진영의 재편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뭐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민주노동당 시절에 사회주의 강령 삭제한 거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진보적 민주주의를 내걸었는데 저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보다 더 뭐 원칙적이라든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든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굉장한 논쟁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뭐 당을 같이 못하겠다던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 노동 중심성에 대해서 뭐 간략히 짚고 넘어가면은 현재 한국 사회는 분명히 뭐 노동자, 자본가 뭐 이렇게만 나눠서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가 30%가 넘어가고 뭐 다양한 의제들이 있고 그런데 여전히도 노동자가 가장 많은 대중을 차지하는 계급이고 그리고 좀 경제적인 문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또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게 가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노동계급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할당제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문제는 오히려 지금 당장 논의할 게 아니라 민주노총과 논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대중조직과 다시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를 짓자면 저는 진보정의당이라는 당명이 결정됐을 때 발기인대장에 있었는데 되게 좀 안 좋아했어요. 그때 당시 되게 우울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진보정의당 이름으로 나름 열심히 활동해왔습니다. 3인당으로 되면은 뭐 누가 같이 안 한다, 누가 뭐 나간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3인주의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 3인당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당에서 적어도 뭐 어떤 그 지위를 가지고 책임있게 정치 토론을 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당면 결정할 때 3인당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찬성을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제2창당 과정에서 다양한 진보 세력을 아우를 수 없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진보 진영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고민과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3인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 6분의 그 발표와 토론을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이기준 당원님께서 시간을 지키신다고 기대를 했는데 제일 오해하신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주최하는 분들이 하실 말씀들이 많을 텐데 너무 그 시간을 짧게 잡아놓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토론에는 좀 더 이렇게 충분하게 시간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대표님이 처음에 스타트를 끊으셨는데 대표님도 시간을 안 지키셔가지고 다른 분들 다 안 지키는 거 아닌가. 예, 뭐 웃자한 소리고요. 이 발표자들이 이 지정 토론자 세 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순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생각 아니 뭐 발제자 그 시간보다 토론자 토론 시간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 열기 느끼실 수 있게 감사하고 한편으로 이 발제의 부족함을 우리 당원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 당내에 과연 그 진보 정의당으로서 이후에 승부를 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현실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당원들 중에서 어느 만큼 그 비율을 차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확인한 바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러 우려했던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인 만큼 그에 대한 답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당명이 무슨 중요하냐, 우리의 노선이 뭐가 중요하냐,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려하는 당원들에 대한 답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좀 사실 뭐 발전하기가 객관적으로 좀 이야기하긴 해야 되는데 좀 어렵긴 하네요. 근데 우리 정대민 토론자께서 전제로 한 것이 이제 진보적 대중정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진보적 대중정당과 대비되는 그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정당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진보적 대중정당이라고 하면 사실 그 속에는 일정한 이념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념성을 탈각했다고 한다면 진보적 대중정당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근데 뭐 그거 자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여전히 이제 확인되는 것은 이 사회민주주의를 이념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뭐 다양한 그런 정치적 기획이라든지 또는 노선을 바라보는 것인가에 대한 차이는 여전히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이념으로 본다면 그 이념으로서 있던 성격은 무엇인가? 무엇이 과연 사회민주주의를 이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좀 더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하면 우리를 스스로 이념성에 가둬둔다라는 것들, 아까 뭐 이념성의 문제와 또 별개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과연 이념성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훨씬 더 우리를 자유스럽게 하는 것인가? 과연 그런가? 오히려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가 구속되는 것은 없는 것인가? 우리가 구속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다는 거죠. 이념성을 부각시키지 않았을 때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안철수라고 봅니다. 안철수의 세정치. 예. 뭐 어떻게 다양한 이념이 아니고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안철수의 어떤 세정치였고, 그 세정치가 보여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확히 확인하고 있는 게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했을 때 오히려 더욱더 자유스럽게 우리가 스스로를 행동할 수 있다. 주저하지 않고.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명이 바뀌었다고 해시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명을 바꿀 때 예를 들면 민주당을 바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바꿀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 혁신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시기에 왜 이 사회민주주의 또는 3인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보 정당들이 취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회민주주의에 근거한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책들에 명확한 이름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이야기하고 계속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회민주주의라 부르지 못하고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제 좀 바꿔보자. 민주노동당이라고 이름 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에 대한 복권이 있었듯이 사회민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복권시켜야 될 시점이 왔지 않느냐. 이미 새누리당도 복지를 이야기하고 또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데 형국에 왜 우리가 진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있던 발목을 잡냐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들고요. 또 한 가지 이 경영을 제가 잘 모릅니다만 경영하기 여기 마케팅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 어떤 물건이든 어떤 이름을 붙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케팅에서 그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 이름에 따라 가지고 이 상품이 잘 팔리기도 하고 못 팔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단지 전술 또는 위장, 가면 이런 식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어떻게 국민 대중한테 좀 더 설득력이 가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집권할 것인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략의 문제로 바라봐야 될 것이지 그러니까 다르게 그렇게 이해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열심히 하자라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없는 시점을 알기 때문에 에 대한 그 답들이 분명하게 좀 나와야 우리 당원들이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답변들 중에서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이인당께서 노동 협정에 대한 얘기 조금 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혁신과 전망위원회에서도 그렇고요. 저희 당내에서도 노동 중심성의 개념에서 최대 확장하면 여기까지는 동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발제문을 썼지만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노동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경영 참여도 이루어질 수 있는 한 이루어져야 된다. 무조건 경영을 박탈해보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생산 영역에서의 자기결정권들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자본을 자본가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등 최근에 있는 것은 사회적 생산이 있고 그것이 장려되어야 되고 국가 지원해야 된다.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는 아무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노동중립성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 제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이 최근에 터지는 가불 문제가 계급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 시각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추상을 연계시키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 세계 모든 가불의 문제는 계급의 문제로 추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사회적 관계는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런 관점을 견지하게 될 때 문제 해결에 실현 가능한 답변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문제이죠. 그래서 저는 이 노동심 속에 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계급 환원론적 시각 세상에 절대적이진 않지만 세상을 분류하는 결정적 기준을 계급으로 보고 계급 간의 연합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회 전략을 세우고 정당의 성격을 계급 간의 관계 어떤 계급을 기반으로 하냐로 규정을 지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소위 노동중심성 속에 한 측면에 깔려있는 모든 노동중심성이 그렇다는 게 아니면 계급 환원론적 시각이다. 이것은 정당의 성격, 사회 전략, 정책을 구성하는 데서 모두 관철되고 자칫 계급 환원론적인 경향이 남아있게 되면 대중의 공감을 얻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매우 힘들어진다는 문제의식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아까 제가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노동계급은 이러저러한 사회구조적 위치에 있고 다수고 자본에 대립하고 있고 등등 조직화되어 있고 등등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도성을 갖고 있다. 정치적 우월성 이런 표현도 일부 나오긴 합니다. 저는 그 표현에 동의하는 그런 표현까지 쓰는 것은 별로 많은 분들의 동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우월성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그것에 맞는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고 그것이 당내에 지금 미약하니까 반영되기 위해서 어떤 제도로서 보장하려고 하고 이런 일관된 어떤 경향들 이런 저희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우월성 내지는 주도성에 대한 선언적 규정의 근거와 실천 전략들은 실제 어떤 정당의 발전과 진짜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왜곡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이 문제들이 우리를 내부에 저는 잔재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이런 잔재가 남아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정리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실천적 과제이다. 이런 문제의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지점 토론 및 답변을 들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예,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현장 토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수업시간 당원님들께서 짧게 의견들을 주시면 한 분 발언하고 답변하고가 아니고요. 의견을 먼저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분들 거수해 주시면 마이크를 옮겨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좀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다른 분에 예, 좀 짧게 부탁드리고요. 잠깐만요. 이 토론회 끝나면 서울시장 운영위원회입니다. 여기 다 오신 분들 거의 다 운영위원이신데 토론회 길어지면 운영위원회가 늦어집니다. 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관악에서 최채원님이랑 대표님, 삼인당 명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십니까?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또 질문을 또 해주시. 예, 예, 우리 백선민 나와. 노회찬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세력 재편을 하는데 원칙을 갖다 준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원칙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일반 당원들이 지금 이번 당 3인당 관련돼 가지고 인천연합에서 그거 이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조직적으로 결정이 된 건지 왜 이런 토론에 나오진 않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재민 당원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그저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안 하는 정당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상급식, 무상의료 또는 이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이후에 지금 거기 지금 선거 불복이 나왔죠. 노동자당의 그 실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룰라였던 개인 카리스마였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무상급식, 무상의료에 대한 것도 지금 보수 진영에서 토목 사업을 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야 박정희 때 니들 경부 고속도로 반대하더니 지금 해놓은 거 얼마나 좋냐 4대강 할 때 특별히 일반화 시키는 거 같고 아까 보시기에 니들 3인당 하면 안 들어온다 현장에서 그런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어디를 모으느냐가 문제 같아요. 오히려 3인당 하게 되면 그래 니들이 정체성이 좀 불분명했는데 니들이 정보정당이 진짜 남는구나 난 니들이 안철수나 민주당 갈 줄 알았는데 좋다 니들이 3인당 깃발 뽑으면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면만 보지 마시고 양면을 좀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질문이나 의견을 짧게 주실 분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그쪽에. 서울동작위원장 최현입니다. 네, 정재민 당원님께 묻고 싶은데요. 그러면 지금 어떤 당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진보 정의당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좀 방안이 있는 건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우리 윤동호 당원님. 예, 도봉의 윤호입니다. 정재민 당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진보 정의당 창당하면서 진보 진영으로부터 많이 정체성에서 한번 오픈형으로 간다 이렇게 참여가 들어오면서 그런 입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계 쪽에서 많이 3인당과 3인주의를 선택할 경우에 많이 참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노동계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오픈형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3인주의 선택하는 것이 아니면 4분형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게 노동계에서 노동 활동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노동 일반 조합원들이나 대다수의 대중들이 얘기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 분은 아까 손 드셨던 것 같은데 너무 한 분한테만 집중적인 질문을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반대 의견을 내셔가지고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회찬 대표님한테. 예, 대략 질문들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세 분께 지명해서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해주시죠. 먼저 이 당명에 대한 의견을 노회찬 대표님과 최범수 최고님께 준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창당할 때 그 당명을 정할 때 저는 폭락을 좀 일단 제안했다가 중간에 포기해가지고 요걸 많이 들어서 근데
당명을 바꿀 필요 있느냐, 당명 바꾸면서 뭐 크게 달라지겠느냐, 좀 더 나은 당명 한다 해서 뭐가 달라지냐라는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게 없습니다. 뭐 2당의 창당도 할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굳이 또 뭐 별 내용도 2당의 창당 왜 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냉정하게 봐서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지금입니다. 지금 못 바꾸면은 안 바꾸는 게 낫습니다. 총선 앞두고 바꿀 겁니까? 그때 바꿔가지고는 그 이름 가지고 써먹을 데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도 진보정의당 당면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해서 아깝긴 합니다만 바꾸려면은 지금 바꿔서 지방선거 때 확실하게 대비하고 그 이름으로 활동을 2, 3년 해가지고 다음 총선 대선을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지나고 바꾸자는 얘기도 사실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선거까지 한번 치는데 당명을 왜 바꿉니까? 그 아까운 당명을. 그래서 바꾸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꿀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바꾸는데 다수가 동의한다면 바꾸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지금 당명으로 일단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식별이 불가능하다. 식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든다는 거죠. 지금도 제가 그 있는 지역에서 그 당명을 잘 안 된 그 당명으로 제가 어느 당의 그 소속인지가 잘 이렇게 식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당원 전체의 의견을 묻는 게 좋다. 이걸 갖다가 뭐 일부 전국위원회나 대의원에서 그냥 처리하기보다는 전체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뭐 선호하는 당명은 뭐냐? 저는 국민들이 들을 때 바로 쉽게 이해되는,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어떤 이념적 체계를 당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논의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검토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결정 지을 만큼, 표결에서 결정 지을 만큼 당내 논의가 성숙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당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북유럽 살아있는 국가로 치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가장 가까운 게 북유럽 국가들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행히 북유럽 국가 모델은 우리 국민들 혹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여론조사하면 항상 70% 이상 찬성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그럼 그렇게 국민들이 많이 동의하는 것을 우리도 함께 지향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모델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크게 봐서 살아있는 국가 모델 중에는 북한 모델도 아니고 러시아 모델도 아니고 북유럽 모델이다. 남극 모델이나 북극 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화성 모델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북유럽 모델이다. 라는 걸 우리가 표방하기에 가장 좋은 당명은 3인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너무 이데올로기 채택하는 문제하고 함께 결부해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세력 재편의 원칙은 건강한 진보해야 된다.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진보 세력들은 과거와 결별하는 변화, 반성 이 전제되지 않으면 쉽게 함께하기 힘들 것이고 억지로 함께하면 사고가 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비현실적인 그런 좀 비대중적인 생각을 좀 고집하고 있는 분들도 좀 유연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전제하에 저는 진보 세력들이 계속 만나가야 된다. 다만 양쪽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다른 걸 희생하거나 폐기하는 그런 접근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인천연합이 반대한다는 얘기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처음 듣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찬성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일괄로 답변을 해주셨고요. 예, 우리 소송 위원님. 우리 정재민 당원의 집중된 화살을 조금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사회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연대. 그 연대는 한계가 있는 게요. 똑같이는 제가 나눠줄 생각이 없고요. 한 반쯤만 나눠지죠.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삼민주의 문제, 아까 제가 노동중심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삼민주의가 제기된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고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수준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노동중심성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운동론적, 혁명주의적 전제들을 성선하자는 문제의식이라고 봅니다. 삼민주의 문제죠. 두 번째는 역사적 정치적 실체를 가진 삼민주의가 있기 때문에
나라의 특성은 틀리지만 국가를 운영해온 경험, 어떤 이사고 자유평등 연대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운영의 원리와 비전을 만들자는 문제의식입니다. 여지껏의 진보정당은 궁극의 유토피아가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궁극의 유토피아가 머릿속에 있는데 그걸 내놓지 않고 현실에서는 잠정적 유토피아라 비교포스 표현대로 쓰자면 그런 걸 실시하고 있는 북유럽의 또 유럽의 3민주의 정책 몇 가지를 갖다 썼습니다. 머릿속엔 궁극의 유토피아예요. 그러나 정책 큰 국가 운영의 비전을 갖고 몇 가지 정책을 차용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국가 운영의 비전을 대기하자. 머릿속에 궁극의 유토피아가 다 어떻게 존재하든 들어서 국가 운영의 비전을 내세우는 것, 정치 기획으로서 내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3민주의의 두 번째 문제죠. 그 진보정당이 결여해왔던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내세우자는 문제의식까지 하고 여기서 당명과 연결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3민주의와 3인당 문제 꼭 일치되지는 않지만 함수한 게 있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문제의식에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대개 3인주의라면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구체적 우리들의 성격과 가치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는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좌파 우파가 다 근본적으로 유교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당명을 고치는 문제는 거의 자기 성을 가는 문제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100% 동의하지 않는 당명은 견뎌내기를 힘들어합니다. 아까 진보정의당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그 당명을 당시에 제안했던 게 전데요. 제가 그 당명을 제안한 이유는 어떤 당명을 해도 상대가 튈 것 같아서 모두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것 때문에 탈당을 하지 않을 당명은 뭘까? 라는 아주 과도적인 문제 제기였음을 보여합니다. 그만큼 당명의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대개 우리가 머릿속에 자기의 이상사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어떤 것은 그 이상사회라는 것이 실패했거나 모델이 없거나 그것을 하는 경로가 지금 제시되지 않는 머릿속에 있는 그래서 내세우지 못하는 이상사회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가치에 동의한다면 그것과 다 다르더라도 당명에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당원들의 다수가 동의한다면. 그런 면에서 저는 노회찬 대표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정말 당명을 얘기하자는 것은 3인당명을 얘기하는 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내보내자는 거 아닙니까? 그 취지에서 그것이 결론이 꼭 3인당이라는 이름뿐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취지는. 3민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고 자기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내세우는 방법이 꼭 3인당명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3인당명은 그렇게 구체적인 것인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유럽이 아닌 이 문제적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해법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싶은데 3인당이면 살고 3인당이 아니면 죽고 거꾸로의 과정을 갖고 3인당이냐 아니냐 이렇게 토론을 전개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3인당명을 반대하지만 많은 분들이 3민주의적 가치와 3민주의적인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제기되어야 될 것은 당명을 바꿔야 된다는 문제식 모든 대표님을 갖고요. 3인당과 3인당명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이 최대한 강화진 그런 당명 두 개를 놓고 우리가 서로 타협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전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둘 중에 어떠한 것에 대해서 서로가 차선이라도 되겠지만 둘 중에 뭐로 결정이 나든 그것 때문에 탈당을 하지 않을 만한 공감을 가지는 당명을 갖고 건전한 전략적 선택으로서의 토론 내 성을 김씨로 할 거냐 박씨로 할 것이냐 문제의 토론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합의하고 국민들에게 먹힐 수 있는 당명의 3인당과 그와 이상 다른 것인데 그거 무엇이 옳을 것이냐 이렇게 토론을 해나가야지 이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 거의 그런 분위기도 게시판에 보면 있습니다. 3인당명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당원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3인당명이 뭔지 저는 추상적이고요. 얘기를 해보면 복진이, 정의, 또 한반도의 특성상으로 평화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뭐 굳이 나열해서 평화, 복지, 정의 이런 개념이 들어간 당명이 3인당명보다 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는 반론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실체가 있느냐, 손에 잡히느냐, 뭐 이런 논란은 있지만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내세우는 방법이 꼭 3인당명 이건 저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 둘 간에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다. 토론을 그렇게 이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3인당명을 반대하는 분들은 3인당명을 요구하는 분들의 공감되는 이해를 담을 수 있는 어떤 당명을 진짜 만들어내야 때가 됐다. 답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적대적이지 않게 토론해보자. 이것이 저희 제안입니다. 예, 우리 그 많은 질문을
손끝 받은 우리 정대문 당원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가 이 토론을 하는 이유가 그동안 진보정당이 갖고 있었던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우리가 변화를 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에 저도 동의한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고요. 네. 그 토론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인식은 분명히 똑같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삼인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념 저는 이념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안 된다 이건 아니고요. 아까 천하선 최고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취지인데 발전적인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거는 우리 당이 혁신해야 될 모습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앞으로 채워나가야 될 내용이 되게 많은데 그걸 중심으로 토론하기보다는 당명을 어떻게 할 거냐 3인주의로 갈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이런 우려를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누가 그 지도자가 말씀하셨군요. 저도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나라였는데 차베스가 죽고 나서 대선을 치렀는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베네수엘라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실험들과 그 굉장히 엄청난 지지율에 비하면은 사실상 어떤 패배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면 저는 그 큰 이유가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도자가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다. 그래도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절대적인 지지층들이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확인되는 속에서 튼튼하게 그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진보 진영의 그런 지도자를 저는 많이 찾아야 되고 발굴도 해야 되고 네, 그런 지도자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명에 대해서 대안이 뭐냐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정당명은 뭐냐 네,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2단계 지금의 창당이 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시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2단계 창당은 일단 우리가 결정을 했고 정치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아까 지방선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치 일정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했던 시기를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내는 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원하는 정당이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더 커져야 되고 더 우리가 완성된 모습을 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세력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고 더 튼튼한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또 이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정당명이라고 하는 게 또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당원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동안 진보 정당이 한 10년 넘게 정치를 해오면서 너무 낡은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패권주의의 모습이라든지 정파 패권주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천원선 최고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어떤 배타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일정한 할당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제공해주고 근데 저는 그런 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그냥 도입한 게 아니고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어떤 모델을 저는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반을 확실하게 저는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들을 마련했다고 보는데 그거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과정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내용을 채우지 않은 채 구현을 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5% 주기로 했으니까 5%는 니들이 알아서 뽑아 이러니까 뽑아도 아니고 그냥 지명을 해가지고 보낸다는 식이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낡은 정치 문화도 저는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꿔야 될 내용들은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진짜 진정성 있게 대중의 지지를 받는, 현장의 지지를 받는 그런 진보 정치를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는 일단 실패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그 시간을 인내해 나가고 실천 속에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장 토론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방송을 보고 계신 당원님들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질문을 딱 하나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정재민 토론자에게 그랬습니다.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신 우리 당원님들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3인주의는 인간 중심의 사회를 꿈꾸는 이념이고 인간 이꼴 노동자라는 측면에서 3인주의가 오히려 유효한 이념 아닌가 이런 질문인데요. 저는 좀 우리 토론과 연결이 되는 질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답변이 올라와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념이든 저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이념은 인간 중심의 이념이어야 이해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3인주의가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보정의당 안에 들어와 있는 당원들과 그리고 잠정적인 지지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진보정의당의 입당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3인주의 하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사회 현실,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생각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의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양당 보수 양당 체제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우니 대한민국에서 진보 정치를 한번 해가지고 바꿔보자 이런 정도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저는 진보 정치를 지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3인주의 하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주의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생각들 아직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만들어가야 될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3인주의가 유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이 질문을 해주신 그 생중계를 보고 계신 당원님께 답변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발언은 기회를 드리면 다 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다는 사회자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 이 토론이 사회자 마무리 발언이었는데 제가 발언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은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해왔던 모든 토론들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첫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당의 일정을 보면 7월 21일 날 전당원 대회를 통해서 마무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긴 여정에 오늘 첫 시작이기 때문에 다소 거칠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제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당원님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또 많은 의견들을 올려주시고 소개를 하자면요.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월 25일 날 전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당원들은 5월 23일 날 1차 토론회가 있습니다. 전국위원회 하기 전에 서울 당원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전국위원회 운영에 반영을 시키자는 의도로 전국위원회 전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2차 서울 당원 토론회가 6월 11일 날 있습니다. 이것은 6월 16일 날이 당대회죠. 당대회 전에 또 서울 당원들이 일정하게 의견들을 갖다가 필요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드리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1차 토론 5월 23일, 2차 토론 6월 11일 서울 당원 토론을 잡았다는 말씀들을 드리고요. 이후에 많은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시도당들도 당원 지도부의 수례 토론도 있고 많은 토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못 하신 얘기들, 남은 얘기들은 이 과정 속에서 더 정밀하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장시간 함께해 주신 그 당원님들 그리고
발제자 토론장인데 그리고 컴퓨터 앞에서 이걸 지켜보고 계신 우리 당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서울 혁신과 전망 서울시당 당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